안녕하세요. 교재 30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온대기후 보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교재 30페이지. 온대기후, 최나물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10도씨 이상 돼야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수목기후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씨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후가 대표적인 기후가 한대기후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씨보다 낮아. 한대기후가 되거든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씨 이상 18도씨 미만일 때, 요 사이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대기후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요것보다 높으면 뭐라 그래요? 가장 추운 달도 18도씨보다 더 따뜻해, 더 더워 라고 한다면은 열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3도씨보다 추운 달, 더 낮은 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냉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냉대기후가. 선생님,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씨보다 이상이 아니라 10도씨보다 낮은데요? 그럼 한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한대기후가. 요 사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온대기후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강 수량이 대체로 500mm 이상이다. 이거는 당연한 옵션이에요. 이런 온도가 충족되었는데 500mm보다 연강 수량이 작고 연강 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작으면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도 충분히 온대기후와 같은 온도 특성은 나타나는 기후가 있거든요. 건조기후도. 요 두 번째가 충족이 안 되면은 무슨 기후가 된다? 이게 충족이 안 될 경우, 이게 안 되었어. 그러면은 건조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면서 이 온도가 여기 충족되면은 건조기후. 2번이 충족되면서 18도씨 이상이면 열대기후. 2번이 충족되면서 마이너스 3도씨보다 낮은 달이 있으면 냉대기후. 2번이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는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 기억으로.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 온도를 끊을 때도 마이너스 3도와 18도를 가지고서 많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대체로 어, 편서풍 일부는 중위도에 위치한다.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물론 대륙 동쪽과 서쪽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온대 기후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여기 지역, 여기 지역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 여기 지역, 여기 지역, 여기 지역, 여기 이런데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데. 여기저기 뭐냐? 중위도라는 얘기죠. 여기 위도 30도까지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저위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가 불어? 무역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무역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런데 그 위에서는 뭐가 불어요?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그랬죠. 편서풍. 위도 30도에서 60도. 편서풍이 분다 그랬죠. 이쪽에서도 거꾸로 마찬가지죠. 편서풍이 이렇게 불겠죠. 편서풍이. 그 위에서는 또 뭐가 불었어? 더 고위도에서는 극동풍이 불었죠. 이렇게 극동풍이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요 편서풍이 주로 부는 중위도 지역이라는 거죠.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은 위도가 보통 한 30도에서 60도 사이에요. 조금 위도는 대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그렇게 온대기가 많이 분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알고 갑니다. 계절에 따라 일사량의 차이가 크다. 이 일사량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양과 지면과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계절별로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천 지역은 지표면이야.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야.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는 태양이 남쪽에 떠 있을 때 가장 높겠죠, 그죠?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태양과 이루는 각도 이렇게 태양이 떠 있어요. 이게 여기가 만약 29.5도다. 제천이거든, 제천. 제천은 동짓날 12월 22일 동지 때 태양이 아무리 높아봐야 지표면과 이런 각도가 29.5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지 때가 되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어. 여기서 이 각도가 몇 도냐면 76.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차이가 몇 도 정도 차이 나느냐? 47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여름과 겨울과 여름과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적도는 얼마나 차이 나요? 이 47도가 아니라 이거의 딱 반, 23.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1년 내내 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년 내내 뭐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대기가 나타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극지방으로 가면, 양극 지역으로 가면은 북극이나 남극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북극은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가? 해가 지잖아요? 해가 졌다는 얘기는 지표면에 이렇게 있어요. 북극은 최고 많이 떠봐야 23.5도밖에 못 떠요. 북극이나 남극은. 그런데 12월달, 북반구에서 12월달 되면 어떻게 될까? 해가 지표면 밑에 들어가 있어. 해가 안 뜬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가 여기 있어도 안 뜬 거고 여기 있어도 안 뜬 거예요. 안 뜬 거야. 어차피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는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태양, 요때만, 여기 떠 있을 때만, 여기에서만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북극에서나 남극에서나 23.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해도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일사량의 차이가 커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온화하다, 농경, 인간 생활이 유지하다. 그래서 인구 밀도나 이런 것들이 인구 밀도가 예로부터 좀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 호남림 이런 것들. 여기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화렵수 있어요. 플라타너스, 낙엽 화렵수 있고 침엽수, 소나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혼합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론 북쪽으로 갈수록 침엽수림이 더 뚜렷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화렵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겨울이 온난한 지역은 상록 화렵수, 상은 항상이 항상 녹색을 띠는 활은 잎이 널쩍하다는 뜻이에요. 활이 잎이 널쩍하다. 잎이 널쩍한 나무가 분포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에 가면 동백나무나 사철나무 이런 나무들이 바로 상록화렵수가 수에 해당돼요.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일사량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북극과 남극은 최고 태양의 각도 차이가 23.5도밖에 안 나요. 적도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중위도 지역은 몇 도 차이가 나냐면은 47도 정도씩 차이가 나요. 47도. 그래서 이 태양과 지표면을 이루는 각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태양의 에너지의 계절별 차이가 들어오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뚜렷하게 나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온대기후의 특징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봤더니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침엽수죠. 그죠? 잎이 조그니까 여긴 침엽수예요. 침엽수. 잎이 널쩍해. 이게 뭐야 이거? 활엽수죠. 활엽수. 이런 활엽수 중에서도 낙엽이 졌어. 이걸 뭐라 불러? 낙엽 활엽수라고 불러요. 활엽수. 근데 이거 잎이 널쩍해요. 활엽수인데 잎이 푸르러. 이게 1년 내내 푸르른 거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뭐래? 상록 활엽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나 남해안 이런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화렵수와 침엽수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침엽수에도 상록 침엽수가 있고 낙엽 침엽수가 있어요. 침엽수도 잎이 뾰족한 나무도 소나무니 낙엽이 떨어지잖아. 이런 낙엽 침엽수가 있고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 침엽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삼나무 이런 나무들이 아마 이 상록 침엽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편서풍이 부는 지역 남북이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이다라는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온대기회 구분할 때 하기 전에 위에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확대를 하고서 볼게요. 지금 위도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리스본 여기 있어요. 포르투갈에 있거든요. 포르투갈 위도. 칭따오 중국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위도 지나가는 거 보니까는 거의 비슷한 지역이야. 리스본과 칭따오는 동위도상에 있다. 다시 말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이쪽 지역은 대륙의 뭐예요? 대륙의 서안이죠. 서안. 이쪽 지역은 뭐야? 대륙의 동안이다. 대륙 서안과 동안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8월달이 가장 덥네요. 그죠? 8월달에 이 정도 온도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1월달에 가장 추워요. 이 정도 10도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어때요? 겨울과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온도 차이가 적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칭다오는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연교차가 크고 여기는 연교차가 작구나. 왜 그런가? 라는 것들을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륙 서안의 온대기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요. 편서풍의 영향이 큰 대륙 서안과 계절풍의 영향이 큰 대륙 동안 기후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륙 서안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편서풍에. 전 시간에 했을 거야.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이 분다. 근데 뭐야, 이게 완전 바다야, 바다. 그지? 그래서 이 대륙 서안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뭐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해양성. 해양은 어때? 비열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열이, 육지보다 비열이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 변화가 작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분명히 편서풍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어때요? 육지를 지나면서 그 편서풍이 해양성의 기후 다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여기 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할 거야. 하나의 장애물이죠. 그 일정하게 부는 편서풍의 어떤 타걸풍이 그 성질이 대륙 서안보다 동안 쪽에서는 그 편서풍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대륙 동쪽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방향이 바뀐다.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이쪽에서 불어올 때는 매우 한랭하고 건조하다. 헌일레 건조하다. 이쪽에서 불 때는 매우 고온다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륙 서안 지역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받아.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중요하겠지, 그지? 대륙 동안은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을 한번 여기 한번 봐볼게요. 물이 1이라면은 철 봐볼까요? 비열이 10배나 작아요. 철은 온도 변화. 똑같은 질량의 1g에 똑같은 온도를 가했을 때 철은 온도가 어때요? 쫙 올라가고 쭉 식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은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해안가와 이렇게 해양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육지 영향을 받는 지역은 매우 차이가 좀 크다라고,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유라시아 대륙의 지역별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유라시아 대륙이 나오고 있고, 이쪽이 어때요? 서안이 될 테고 이쪽이 동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들이 유라시아 북이 50도선이래요. 50도선 한번 그리고 가볼게요. 여기가 위도가 50도선이에요. 그럼 영도 지역에는 여기 영도 지역에는 어디 누가 위치하고 있냐? 서경 영도 지역에는 여기 런던이 있어요. 런던. 런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0도 지역. 60도 지역은 여기가 되겠네. 요점. 여기 요점. 태양풍선 현상 어차피 같겠지. 120도 지점. 120도 지점은 여기니까 한 이쯤 되겠네. 그죠? 120도는 한 이쯤. 중국의 어디 만주의 북쪽 지역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세 지역을 봤더니 위도는 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7월 달에는 어디가 가장 높으냐 봤더니, 여름에 어디가 가장 높으냐 봤더니 런던보다 어디가 높아요? 위도 60도와 120도. 여기 지역은 한 요만큼 20 몇 도 정도 되고, 여기는 한 20도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는 뭐야? 20도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시원한 거야? 런던이 제일 시원하다는 거죠. 런던. 육지, 육지 안쪽 또는 대륙의 동안. 이 대륙의 육지 안쪽이나 육지 안쪽, 우리 내륙이나 대륙의 동안 지역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1월 달에는 어디가 더 높으냐 봤더니 런던이 가장 높아. 뭐야? 바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바다 영향. 1월 달에 요래요. 여기 영상이야. 10도, 영하로 안 내려가요. 근데 여기 지역은 어때요? 영하로 내려갔어, 영하 10도씩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0 몇 도로. 근데 여기 지역은 어때요? 영하 몇 도로 내려갔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말해서 1월 달에 평균 기온은 뭐야? 어디가 제일 따뜻하다? 런던이 제일 따뜻하다. 다시 말해서 대륙 서안 지역은 뭐야? 연교차가 이 말은 뭐야? 연교차가 작다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 지역과 동양 지역 기온의 연교차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동위도에서 월평균 기온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다시 볼까요? 월평균 기온.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져. 겨울에는
오히려 낮아진다.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얘기해 볼까요? 한국 지리를 뭐 다 듣진 않았겠지만은 어, 여기 지역이 선생님 보게요. 여기 저기 제천이에요, 제천. 제천 지역 쭉 가면 여기 지역에 여기 저기 이제 동해 삼척 지역인데 제천보다 여기로 쭉 가면 울진보다 삼척의 어느 면 지역이 나와요. 쭉 가면 평택이 나와요. 평택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위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위도가 같은 지역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제천이 있어. 제천 내륙에 있어. 여기 뭐 삼척의 어느 지역? 여기는 동해안에 있어. 동해안에. 여기 평택은 서해안에 있어. 평택은 서해안 쪽에 서해안 지역이 있어. 그러면은 여름에 어디가 언제 가장 빨리 올라간다? 여름에 어디가 먼저 올라간다? 제천 이만큼 올라갔어요. 평택은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요. 어디가 제일 시원하다? 동해안 제일 시원하다. 바다 영향을 서해안도 받고 동해안도 받지만은 동해안이 뭐야? 바다가 훨씬 더 크고 수심도 깊기 때문에 삼척이 바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지. 그냥 겨울이 되면 식겠죠, 그죠? 제천은 쫙 식었어요. 이만큼 식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평택 이만큼 식었어. 삼척은 이만큼 조금밖에 안 식는다는 얘기지. 겨울에는 어디가 덜 춥다? 제천이 제일 춥다라는 거죠. 제천은 어때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쭉 올라가고 겨울에는 온도가 쭉 떨어진다 라는 얘기지, 그지? 이 스케일을 더 크게 유라시아 대륙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스케일 더 크게 마찬가지 보면. 그래서 해안에서 내려갈수록 여름에는 내륙이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낮다. 유라시아 대륙의 50도 선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서한 지역에서 내륙으로 가면서 커진다. 이게 지금 연교차가 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연교차가 났어요. 근데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연교차가 뒤 동안 지역에 여기에 가서는 연교차가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여기 가서 조금 작아졌습니다. 왜? 바다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인 거지, 그지? 동안 지역은 대륙 서안에 비해 연교차가 매우 크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한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남동 남서계절풍 영향을 받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죠. 여기 지역은 그러면 아까 120도 지역이 여기 지역이었잖아요. 대륙이 동안에 있으면서 겨울에는 어떠냐?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요. 시베리아. 여기 어때요? 북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 한랭하고 육지니까 어때요? 건조하지.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우리나라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여름에는 거꾸로 이 태평양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 거예요. 이 지역이. 여기는 남쪽이다 보니까는 온도가 높겠죠. 고온. 그리고 바다다 보니까 어때요? 다습하겠죠. 고온 다습한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이렇게 불어와요. 따라서 한랭과 고온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하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남동계절풍 또는 남서계절풍으로 불어오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북서계절풍으로 우리나라의 또는 대륙 동안 지역에 불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라고서 볼 수 있습니다. 온대기후의 이제 구분에 대해서 볼게요. 온대기후가 제일 많이 나오고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다른 기후는 우리 열대기후 할 때 세 개 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AF, AW, AM. 온대기후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래서 제일 많아요. 기후 구분을 할 때. 근데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역이 그런 어떤 기후 파트다 보니까는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산해양성 기후 봤더니 CFB라고 그러고 지중해성 기후 봤더니 CS라고 그래요. 온대 겨울 건조기후 CW라고 그래요. CW 온난 수분기후 CFA라고 그래요. CFA.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좀 다 기억을 해야 할 텐데 그 뒤에서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그 F가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C는 여기서 말하는 C는 뭘 의미한다? 온대 기후를 의미해. 다 온대 기후. C가 있다는 얘기 다 온대 기후야. 그럼 온대 기후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가장 추운 달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이상 18도씨 미만이다라고 했죠. 18도씨 미만. 요게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온도와 관련된 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강수예요. 강수. 지금 F 같은 경우에는 뭐는 의미냐면 연중수빈.
선생님 지난 시간에 A에서 AF 있었잖아요. AF 뭐였어요? 연중 수변이었었죠. 연중 수변. 근데 이 열대기후에서는 원래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달이 60mm보다 많아요. 모든 달이 60mm 이상이야. 근데 온대기후는 이 열대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적은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이 F는 모든 달, 연중 수변은 모든 달이, 모든 월이, 모든 달이 강수량이 30mm, 30mm 이상인지, 30mm 이상이다 모든 달이, 그러면은 F로, CF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CF로 모든 달이 30mm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S가 있어요. S는 뭐예요? 여기서는 썸머 건조예요. 여름에 건조하다는 얘기야. 특이하거든요. 여름에 건조한 기후. 그래서 우리 건조 기후를 빼놓고, 건조 기후를 빼놓고 여름에 건조한 기후는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가 유일해요. 여름에 건조하다. 이 말은 뭐야? 온도가 굉장히 더운 때가 높을 때가 바로 여름이잖아요. 그때 비가 안 온다라는 거죠. 그 특이하다 보니까는 지중해성 기후가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CW 뭐야? 대부분 이래요. 겨울에 건조해요. 우리나라의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월달, 2월달, 뭐 12월달 30mm가 안 내려요. 뭐 15mm, 10mm 이 정도밖에 안 내려요. 월 강수량이. 그래서 온대, 뭐 동계 건조기후, 겨울 동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겨울 건조기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난수변, 이거 똑같아. 이거 F. 근데 뭐야?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 A하고 B하고 차이를 좀 이제 구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그리고 22도씨거든요, 최단월 평균 기온이. 그래서 여기는 이 최단월 평균 기온이 가장 22도씨가 넘는 것. 여기 FB는 22도씨 미만이에요, 최단원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CFA는 연중 수준에, 근데 더울 때 어떠란 얘기야? 엄청 덥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해안성기는 어때요? 가장 더운 달도 22도씨보다는 낮아요. 따라서 뭐야? 온대기후 중에서는 엄청나게 더운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어느 정도 좀 서늘하다, 시원하다, 다른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야? 여기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FP. 그리고요,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 뭐야? F. 이건 F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A를 의미하는 거예요. A를. 미안해요. B죠, B. B. 왜 여기 연교차가 작으냐면은, 최소한 온대기는 뭐 했어? 마이너스 3도씨보다는 높아야 돼, 그지? 가장 추운 달이. 가장 따뜻한 달도 여기 뭐라 했어? 여기 B는 22도씨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좀 작게 나타나겠죠, 그죠? 지중해성 기후, 여름이 건조하다. 이게 뭐야? SS, 썸머 건조. 오히려 겨울에 온난 수빈하다. 여름엔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좀 내리는 편인 거예요. 지금 로마나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냐 했더니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쪽에. 요거는 대표적인 구로 많이 나오는 게 런던 같은 경우에, 여기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뭐 로마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 다 유럽에 있죠. 유럽은 대륙 서안에 있죠, 그죠?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 서안에 있다. 남북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많이 분포한다. 그 다음 요건 동안에 많이 분포하거든요. 온대 겨울 건조기후 CW. 여름에 고온다 습하고 겨울에 건조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CFA야. 근데 우리나라의 북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내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여름에 고온다 습해. 왜 고온다 습한 거야? 계절풍 기온이니까. 계절풍 기온.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계절풍이. 북태평양 기당 겨울에 건조하다.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커요. 온난 수분 기후. CW까지는 아니야. CFA 연중 수분하다. 연중 수분해. 그럼 서해안학생 기후하고 다른 점 뭐냐? 여름에 굉장히 무덥다라는 거죠. 바닷가에 좀 여기 요 F는 수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다라는 얘기인데, 건기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CFA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은 대륙 동안의 해안가 지역 또는
위도가 좀 낮은 지역, 위도가 낮은 지역, 해안가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요. 왜? 해안가와 가까워야만 뭐야? 비를 내릴 가능성이 클 테고, 또 위도가 낮아야 뭐야? 여름에 덥겠죠, 그죠? 그런 지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개는. 그러면서 남북이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서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선생님 여기 건조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대륙 동안에서는 건조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20도에서 40도 지역에 주로 뭐 분포한다라는 것들. 기후 그래프를 좀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후 그래프. 그럼 지중해성 기후, 뭐 서해안성 기후, 온난 수분 기후,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래서 얘는 뭐 CS가 될 테고, 서해안성 기후는 뭐야? CFB. 그리고 온난 수분 기후 같은 경우에는 CFA가 될 테겠죠, 그죠? 온대 동교 겨울 건조 기후는 CW에 해당되겠죠, CW. 위치를 쭉 한번 봤더니 서해안성 기후 봤더니 이게 웰링턴이라는 곳을 찍었어요. 웰링턴. 뉴질랜드의 수도거든요. 뉴질랜드의 수도. 여기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한번 온도를 가지고서 맨 처음에는 온도로 접근해야 돼요. 온도로 접근하는데 18도씨? 모든 달이 18도씨 넘니? 아니네, 그지? 열대기후 아니지. 18도씨가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아이고 18도씨 선을 여기 이렇게 그렸어요. 18도씨가 모든 달이 넘어? 이거는 열대기후는 아니네 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3도씨 선 그어볼까요? 마이너스 3도씨 선. 마이너스 3도씨 선. 마이너스 3도씨 선. 마이너스 모든 달이 마이너스 3도씨보다는 높아요. 그죠? 높아. 맞지, 그지? 그리고 모든 달이 18도씨보다 다 높은 건 아니야.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강수량을 봤더니 500mm 넘나 확인해 봐야죠. 500mm 넘나. 요때 뭐 150 내리고, 150 곱하기, 100 곱하기 12달 하면 이거 1200 넘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강수량 어느 정도 있네? 건조기후가 아니라는 거죠. 건조기후가. 그럼 건조기후가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거는 온대기후이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볼까요? 이즈미르라는 지역도 한번 선생님 파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도씨를 한번 그어봐요. 마이너스 3도씨 선 그어봤습니다. 마이너스 3도씨보다 높아요. 높아, 그지? 그리고 모든 달이 18도씨보다 높은 건 아니야. 모든 달이 다 높아야 열대기후로 구분할 수 있잖아. 여기 일부 월들은 뭐야? 18도씨보다 높지 않잖아요. 여기는 18도씨보다 높지만은 열대기후처럼 나타나지만 여기는 이걸 보고서 열대기후가 아니란 얘기지. 이 말은 뭐야? 온대기후란 얘기죠. 온대기후. 강수량 봤더니 150, 여기 150. 두 개만 합쳐도 뭐야? 300이야. 그럼 400, 500. 500 좀 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500 안 될 것 같은데 50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건조기후가 아니라 온대기후가 된다는 얘기죠. 온대기후. 청도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도 시선 여기 아이고 마이너스 3도 시선을 먼저 이렇게 그었어요. 마이너스 3도 모든 달 넘네요. 그죠? 18도 시선도 그어요. 모든 달이 넘는 건 아니야. 온대기후네. 강수량 많아. 온대기후네. 온대기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한번 볼게요. 아르헨티나의 수도예요.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3도 시선을 쭉 그어보고 18도 시선을 쭉 그어봤어요. 그어봤더니 마이너스 3도보다는 모두 다 높아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지? 하지만은 보니까 뭐야? 18도보다 낮은 달이 있어. 그리고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 이것도 온대 기후다라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지금 한 번에 좀 다 알려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서해안성 기후 특징 뭐예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라고 했는데 서해안성 기후 먼저 볼까요? 서해안성 기후는 찾기가 좀 쉬워요. 강수량이 기후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요. 이게 여기는 지금 건조가 있잖아요. 여긴 뭐야? 썸머 여름에 건조한 거고 여기는 겨울에 건조한 거 아니에요. 우선 이 두 개는 빼버리면은 비교적 고르. 얘도 고른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하나씩 볼까요? 얘가 F다라고 찾는 건 강수량 뭘 보고 찾으라 했어? 강수량 뭐? 30mm. 좀 당겨서 볼게요. 너무 작아서. 강수량 30mm. 여기 50mm잖아요, 그죠? 30mm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그어볼까요? 모든 달이 30mm가 넘어.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C면서 F란 얘기야. 근데 FA인지 FA인지 B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A하고 B는 어떻게 차이난다? A는 뭐라 했어? 22도씨 이상인 달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22도씨보다 낮다라는 거야. 근데 22도씨선을 또 그어봐야 될 거 아니야. 22도씨선. 복잡해지죠, 그죠? 22도씨선 그었어요. 모든 달이 뭐야? 22도씨보다 낮아. 그럼 이건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CFB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CFB. 그럼 여기 옆에 거 한번 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3도씨보다 높고, 그 다음에 18도씨보다 낮은 달이 분명히 있어. 온대 기온에 강수량 많아. 강수량이 보니까는 30mm 모든 달보다 높아. 따라서 얘도 뭐야? CF까지는 나왔어. 근데 CFA인지 B인지, 우리가 또 한 번 더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판단을 했어? 22도 시선을 그어본다. 22도 시선을 그어봤더니, 22도보다 22도보다 높은 달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거 22도보다 높은 달이 있어.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2도씨보다 높은 달이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CFA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위에 봐서 지중해성 기후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도 역시 맨 처음에 뭘 그어본다 그랬어? 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긋고 18도씩 긋고. 우리 C는 찾았는데 모르겠네. C 30mm 선 강수량을 한번 그어보자. 30mm 선. 30mm 선을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서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여기 6월, 7월, 8월, 9월 이런 달. 6월, 7월, 8월, 9월. 6, 7, 8, 9. 선생님, 왜 이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름인지 알려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잖아, 여기가. 열대기후는 1년 내내 온도가 높아가지고 언제가 여름인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기와 우기를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죠? 우리 열대 사바나기와 열대 몬순 기후는 온도가 1년 내내 높아. 물론 여름에 조금 더 높고 겨울에 조금 더 낮아요. 그런데 잘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 뭘로 해? 뭐라 그랬어? 강수량이 많은 때가 뭐야? 우기다. 우기가 뭐다? 여름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야, 여기서? 온대기후에서는 기온이 높으면 여름이에요. 기온이 7월달이 여름이네? 그럼 이건 뭐야? 북반구에 있겠네. 이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여름에 건조하다. 여름에 건조하다. 따라서 뭐야? CS가 되는 거죠. CS. CS.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청두 지역 가볼게요. 청두. 여기도 지금 선을 지금 마이너스 3도씨 보다 높은 달이 높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18도씨보다 낮은 달이 있어요. 그래서 열대기후는 아니다. 얘는 뭐다? C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죠. C에 해당된다. 그런데 30mm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30mm 강수량. 강수량 30mm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30mm가 안 되는 달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30mm가 안 돼. 안 되면은, S 아니면은 W인데 1월달이야. 1월달인데 봤더니 온도가 어때요? 낮아요, 온도가. 온도가 낮아. 그럼 뭐야? 온도가 낮은 달에 건조하다는 얘기는 겨울 건조. CW가 된다라는 얘기죠. CW가. 그래서 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기후 그래프를 좀 몇 개 더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 그래프를 보고서 남반구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반구. 왜 남반구를 알 수 있냐면, 쭉 봤더니 어때요? 온도가 언제 낮아요? 7월달이 낮아. 7월달이 뭐란 얘기야? 7월달에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7월달이 겨울이란 얘기지. 그럼 남반구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도 봤더니, 온대균랑을 찾은 다음에, 여기 뭐야? 여름에, 7월달이 온도가 낮고, 오히려 1월달 이럴 때가 온도가 높으네? 얘도 남반구에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날개 지역 좀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다. 우리나라 비슷한 위도의 대륙의 서안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온대 기후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조금 대략적 위치를 조금 이렇게 파악하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서안해양성 기후 이 두 개 먼저 볼까요?
얘는 어디 있다 그랬어? 지중해성 기후하고 서한해양성 기후, 대륙의 서한. 봤더니 여기 제일 많아요. 여기 뭐야? 서한해양성 기후 CFB에 CFB. 그 밑에서 지중해 연안 여기 지역에서 뭐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지역에서 CS 여름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 있네. 대륙 서한에서 나타나는데 대륙 서한의 북쪽 지역에서는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대륙 서한의 남쪽 지역에서는 CS가 나타나네. 라는 것들을 좀 대략 위치를 좀 파악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지역도 칠레 중부 지역에서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에서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것보다 위에 대륙의 서쪽이잖아요, 그죠? 대륙의 서쪽 그것보다 위에서는 뭐가 나타나? 다시 이렇게 또 다른 온대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걸 봤더니 온난수분기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륙 안쪽으로 가면 뭐야? 온대 겨울 건조기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씩 다시 돌아가면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좀 잘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포인트 웰링턴이라는 지역도 뉴질랜드가 나왔는데 뉴질랜드 한번 볼게요. 뉴질랜드의 강수량 분포 봤더니 가 지역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이쪽을 나라고 한다면 나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으로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연강수량이 많은데 이는 편서풍이 서쪽 바다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고 그리고 뉴질랜드 남알프스 산맥에 부딪힌다. 여기 남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산맥이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바람 바지 사면, 여기가 바람 그늘, 바람 바지 사면에 어떤 지형성 강수를 내린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뉴질랜드의 남섬, 북섬 모두 다 비슷한데 이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중위도 지역이거든요. 중위도 지역. 편서풍 이렇게 불어. 근데 여기 뭐야? 고도가 높은 지역이야. 여기 산맥이 지나가는 거예요. 남알프스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아유 검정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 산이 지나가요. 따라서 비를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야? 파란 바지 사면 여기다가 다 뿌리고 넘어오면 어땠다는 얘기야? 건조해진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건조해진. 그래서 비가 서쪽 지역에 많이 내리고 동쪽 지역에 적게. 지금 이 강수량이거든요. 여기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강수량이 많다. 넘어가서는 강수량이 적다. 비그늘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이런 포인트들 꼭 기억해 두세요.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면 어떻게? 편서풍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여기서 편서풍은 이렇게 불고 남반구에서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편서풍이. 그러니까 웰링턴의 이쪽 지역에 비를 많이 뿌린다라는 거죠. 뉴질랜드에. 하나씩 이제 견대기후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뭐라 그랬어요? 온대기후야. 가장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씨 이상 18도씨 미만이다. 온대기후. 그 다음에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 뭐야 이거? F죠. F 연중. 이때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는 얘기는 최소 30mm 이상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지 찾기가 쉬워요. 매월 강수량 총량이 30mm보다는 넘구나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최나날 평균 기온이 최나날 가장 더운 달 여름이겠죠. 여름에 가장 더운 달이 22도씨보다는 낮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도 정도 되거든요. 8월 달에 25도? 그럼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22도보다 낮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서늘하다는 얘기죠. CFB다. CFB. 서한해양성 기후. 꼭 기억해주세요. 온대기후 중에서. 별표이고. 그럼 어디 분포하냐 그랬더니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보다는 북서부 유럽에 북서부. 남부 유럽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지중해 연안에서. 북아메리카 북서해안. 캐나다의 서쪽 지역들 하양가 쪽이에요. 해안가 쪽. 칠레 남부 해안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해안가 지역,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지역이에요. 그 포인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두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포인트들을 하나씩 좀 보면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 서부 유럽, 여기 서부 유럽이잖아요, 그죠? 영국, 뭐 프랑스, 여기 독일 이런 쪽이거든요. 서부 유럽, 여기 무슨 유럽이에요? 여기 남부 유럽이에요, 남부 유럽. 그리고 북부 유럽, 북부 유럽의 일부 지역,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더 크게 해볼까요?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부 유럽과 일부 여기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여기 뭐 스웨덴, 여기 뭐 덴마크 이런 지역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해안가에서. 그리고 또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그 위쪽 지역에서 여기 표시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위쪽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여기 지역에서도 서한해양성 기후가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뉴질랜드, 아까 봤던 뉴질랜드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뭐 수도에 뭐 시드니라든지 멜버른이라든지 브리즈번 이런 것들 있거든. 도시들, 이런 도시들 상대적으로 반대편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잘 안 나와요. 반대편 여기 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가 밑에 위에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가 밑에 위에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반대 지역. 그 다음에 칠레 지역이라고 했는데 칠레 지역도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고위도 쪽으로 가면 여기서 뭐야?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4개 정도 포인트를 좀 봤어요. 4개 정도.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징을 봤더니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 연중 바다요. 지중해성 기후는 안 받는, 편서풍 영향을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연중 편서풍,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는 얘기지. 바다에서 불어와, 바다에서 연중.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이 서늘하고, 이 서늘하다는 얘기는 여름에 분명히 더워요. 근데 뭐야? 동해도상 대륙 동안보다 서늘하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서울보다 런던 이런 지역이 훨씬 더 서늘하고 시원하다라는 거지. 겨울이 온화하다? 이거 거꾸로. 선생님, 그럼 얘는 여름에 춥고 겨울에 따뜻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동안에 비해, 대륙 동안에 비해, 여름철은 대륙 동안보다 서늘하고, 겨울철은 따뜻하다는 얘기죠. 왜? 비열이 큰, 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그렇죠, 그죠? 해안을 따라 산지가 있어 편서풍의 바람 바지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지형성 강수가, 왜냐면 계속 편서풍,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기에 산맥이 있어. 산맥이 이렇게 있다면은 A 지역은 뭐가 돼요? 바람 바지 사면이니까 비가 많이 내릴 테고, B 지역은 어때요? 비 그늘이니까 비가 적게 오겠죠, 그죠? 그런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형성 강수가 아까 얘기했던 노르웨이의 서부 해안, 뉴질랜드 남섬의 서부 해안, 아까 했죠, 그죠? 다 서쪽이야. 칠레 남부의 서쪽, 노르웨이 서부 해안, 이쪽이 뭐야? 다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죠, 강수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예요. 칠레 지역 볼까요? 칠레 지역. 이거 봐봐.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죠? 넘어가니 어때? 이쪽 사막처럼 나타나잖아요, 사막처럼.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편서풍?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높은 산지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쪽에다가는 비를 뿌리고 넘어가면 어때? 비를 안 뿌리니까 뭐야? 이렇게 파타고니아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막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이해했죠, 그죠? 그리고 노르웨이도 이렇게 보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좀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여기에 지나가는 산맥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산맥이, 이게 무슨 산맥이냐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 스칸디나비아. 지금 손바닥 보이죠, 이렇게?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 이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 이쪽에다가는 서쪽에는 비를 많이 뿌리고, 넘어가서 동쪽에는
더 적게 뿌린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지역에는 사막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도로 다시 한번 또 볼까? 그러면은 뭐 너무 작아서 잘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산맥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A 지역에는 비를 많이 뿌리고 넘어와서 B 지역에는 적게 뿌리다는 얘기고, 여기 지역은 뉴질랜드 지역은 남섬의 산맥이 여기 지나간다. 그래서 A 지역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A 지역에는 비를 많이 뿌리고 B 지역에는 적게 뿌린다. 여기는 뭐야? 안데스 산맥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편서풍이. 이쪽 A 지역에 많이 뿌리고 B 지역에는 여기는 사막까지 만들어 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 바지가 서쪽이니까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비를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넘어가서는 더 적게 뿌릴 수 있겠죠. 그죠? 주민생활. 여름철이 서늘하여 목초지 조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가축 같은 거, 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막 키우게 됩니다. 소 같은 거. 우리나라도 대관령에 가면은 여름철이 서늘하잖아요. 한국지 배운 사람 알겠지만 여름철이 서늘해요. 목초지 조성에 유리하거든요. 대관령에서 뭐 양떼 목장이라든지 뭐 삼양 목장, 소를 사육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사육하고 있거든요. 가축 사육 1번, 식량 작물 2번, 사료용 작물 3번. 이렇게 혼합 농업이 발달돼 있어요. 혼합 농업.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가축을 먹을 사료가 필요하겠지. 식량 작물은 주로 밀이겠죠. 밀.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먹일 작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혼합 농업을 하고 있다. 그럼 혼합 농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게 혼합 농업이거든요. 유럽의 전통적인 혼합 농업을 보면은 유럽의 토질은 엄청나게 좋은 토질이 아니에요.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요. 가축을. 그리고 식량작물 밀이나 보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또 가축을 먹일 뭐 사료작물 사탕무와 감자를 여기다가 사육해. 이게 사료작물. 이 세 개를 뭐야? 혼합한다라는 거죠. 혼합한다. 사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목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뭐야? 가끔 이 사료만 먹이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서 이 목초지가 자랄 때는 여기서 풀어놓고서 이 풀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농업 형태를 혼합 농업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세요. 대도시가 발달한 북해 연안에는 낙농업과 화훼농업이 발달됐다. 낙농업은 젖소를 가지고서 우유를 생산해서 뭐 치즈라든지 이런 유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 낙농업이라고 하죠, 그죠? 화훼농업은 뭐 꽃이라든지 관상용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 북해 연안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유럽이죠, 그죠? 북해 연안의 위치를 좀 보면은 여기 지금 유럽입니다. 그래서 좀 당겨보면 여기 영국이 있어요. 여기 프랑스가 있고 여기 독일이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바다, 여기를 북해라고 합니다. 북극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베네딕스 상국이 있어요. 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여기 북해 연안 주변에서 여기 뭐 런던이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런 뭐 코펜하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여기 연안에서 뭘 많이 한다? 낙농업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꽃 유명하잖아요. 덴마크 우유 유명하죠, 그죠? 영국도 우유 역시 다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네덜란드도 우유 유명하고 이런 지역들이 다 뭐야? 낙농업과 이런 화훼농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연중 강수가 고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연중 강수가 고르다는 얘기는 F라 그랬잖아. F, 그지? 고르기 때문에 하천의 유장 변동이 잦다.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어쩔 때는 이게 조금 내려가고 어쩔 때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근데 이 차이가 어때요?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상계수라 그래요. 하상계수가 작다라는 거야.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하천은 대륙 동안보다 하상계수가 작다. 그 계수가 적은데 우리나라 거 볼까요? 우리나라의 낙동강 봤더니 250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50이란 얘기가 250이라 칠게요. 250도 넘지만 250이란 얘기는 우리나라의 낙동강은 강이 이렇게 있으면 적게 내려갈 땐 뭐가야? 가장 적게 내려갈 때 1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1. 이 1이 내려가. 근데 많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250배. 많이 내려갈 때는 250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가장 적게 내릴 때 겨울에 가장 뭐 비 많이 왔을 때 뭐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이 내릴 때 많이 내리겠죠. 이 차이가 어떻다? 매우 크다. 그럼 배가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겨울에 다닐 수 없겠지. 비가 안 내릴 때. 근데 대륙서 안에 있는 여기 라인강은 좀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흘러가고 센강은 프랑스에 흘러가는 강이에요.
훨씬 더 적어요. 라인강 같은 경우 하산 개수가 뭐 20 정도밖에 안 돼. 라인강은 어떻다는 얘기야? 적게 내려갈 때 이만큼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때는 그래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 차이가 어때요? 크지 않아. 따라서 사시사철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수온 교통이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온 교통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겨울이 되면 비가 안 내리니까. 뭐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차가운, 춥고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위도에 위치한 해안 지역 일부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부동항이 발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대서양에서 이렇게 편서풍이, 여기 편서풍도 이렇게 불지만, 바닷물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여기 대서양, 북대서양 해류라 그래. 해류. 이게 뭐냐면 난류예요. 난류. 북대서양 해류.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 유럽 쪽으로 흘러가.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노르웨이거든요.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봐봐. 쭉,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한국 어떨까? 꽝꽝 얼거든요. 여기까지 다 얼어요. 여기 지역은 해안까지 다 얼습니다. 여기는 다. 겨울이 되면 다 얼어요. 이게 배가 출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겨울철에 얼어요. 근데 요즘에 세빙선이 많으니까는 얼음이 두껍지 않으니까 다 깨고서 배들이 다닐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어냐? 절대 안 온다는 얘기죠. 대륙 서안의 편서풍이 불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난류가 어디야? 이렇게 고위도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난류에 의해서 부동항이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대표적인 지역이 노르웨이의 나르비크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얼지 않습니다. 얼지 않아요. 예전에 러시아가 이쪽 남하하려고 했던 것도 부동항을 찾으려고 굉장히 남쪽을 노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거든요. 아까 얘기한 지역에. 선생님이 여기 좀 찾아놨어요. 여기 나르비크라는 지역이. 굉장히 고위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찾아가 보면 위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나르비크 지역이 여기 나오거든요. 68도예요. 위도가 북이 68도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죠? 68도. 근데 여기 지역이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선박이 뭐 뭘 실는 건지 석탄 같은 걸 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 항구가 얼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들이. 부동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가능하다는 거. 난류의 영향이다. 라고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서 여름철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해변이나 공원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그렇겠죠. 연중 강수가 고르다는 얘기는 뭐야? 1년 내내 비 오는 날이 많다는 얘기야. 날씨가 맑은 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맑은 날만 되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찰리 채플린이 모자를 쓰고 레인코트를 입고 한 손에 우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 내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부슬부슬 또는 자주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활 필수품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맑은 날이 별로 없으니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 여름철 되면은 지중해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해가 쨍쨍 떠 있거든요. 이렇게 여행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지중해성 기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